네, 오늘은 이제 3장 그 진동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할 강의는 이제 단순조화 진동인데, 이번 첫 시간은 내가 저기 칠판 안 쓰고 그냥 파워포인트로만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집중을 좀 하기 바라고, 가능하면 내가 파워포인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어떤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기 운동이다. 영어로는 periodic motion이다. 이렇게 periodic mo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 운동은 운동의 형태 또는 변이가 반복되는 운동이에요. 운동의 형태 또는 변이가 반복되는 운동.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진파가 막 이렇게 생기면 지진파도 모양이 진폭도 막 달라지지만 달라지고 변이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형태가 뭐 이렇게 진동 높이 했다가 다시 또 그 패턴이 같은 패턴이 막 반복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놈들은 다 우리가 주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 특별히 주기 운동 중에 굉장히 우리가 물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주기 운동인데 그게 뭐냐면 단순조화 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조화 진동은 영어로는 simple harmonic motion, simple harmonic motion 그래가지고 단순조화 진동은 진폭의 변화 없이 데피니션이 뭐냐면 진폭의 변화 없이 운동 형태가 반복되는 주기 운동, 진폭의 변화 없이 운동 형태가 반복되는 주기 운동. 이제 요런 놈들은 요렇게 그림상에 있는 놈들은 어떠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진폭의 변화 없이 똑같은 패턴의 같은 운동 형태가 그 반복되는 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용수철에 매달린 이러한 물체의 운동이 단순 조화 운동의 하나의 직접적인 예가 됩니다. 우리가 단순 조화 진동, simple harmonic motion은 조건이 있는데 이제 수학적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이놈은 반드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2차 방정식이면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우리가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은 뭐냐면 이 그림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미분 방정식은 어떤 x가 시간에 따른 함수 그러니까 x''이라고 하는 거는 변이 x를 시간에서 1차 미분한 걸 x', 그걸 더블 닷을 주면 그거를 2차 미분해 준 걸 더블 닷.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2차 최대 차수가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x 더블 닷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2차 세컨드 오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분 방정식에서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에피션트가 있는데 이거 세컨드 오더 x 더블 닷 퍼스트 오더 그 다음에 1차 미분 그 다음에 제로스 오더 이렇게 0차 미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컨스턴트 개수하고 그 상수들인데 이러한 그 개수들이 일반적으로 시간의 함수면 시간의 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고 시간의 함수에는 컨스턴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컨스턴트도 시간의 함수에 포함되는 개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컨스턴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개수는 t의 함수. 그 다음에 파워라고 하는 게 파워가 반드시 1차여야 한다. 이 파워는 뭐냐 하면 승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그젠플을 보면 이건 x 더블 닷 플러스 5x 닷의 스퀘어 제곱 마이너스 4x는 6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이게 몇 차 미분인가요? 세컨드 오더 이거는 x 더블 닷이 최대 차수니까 이거 세컨드 오더 맞지? 세컨드 오더는 맞는데 여기 퍼스트 오더의 파워가 x 닷의 스퀘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 파워는 선형 미분 리니어하게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만족하려면 파워가 1차여야 하는데 얘처럼 x 닷의 승수 스퀘어가 들어가면 이런 놈들은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이런 놈들은 이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승수가 파워가 1 이상이 되면 1을 초과하면 2 이상이 되면 이런 놈들은 그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아니고 non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없어. 또 다른 비선형 미분 방정식의 얘는 여기 이제 x 곱하기 x 더블 닷 마이너스 2x 닷은 뭐 t 플러스 1. 그래서 이런 코에피션트는 t의 함수로 주어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that's okay. 근데 여기에 코에피션트를 보면 이거 2차 미분 방정식은 맞죠? x 더블 닷이 최대 차수인데 근데 이 코에피션트를 보면 얘는
시간의 함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x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x에 x 더블 다. 이 x는 지금 같은 x입니다. 이 x 이 놈을 미분해주면 first 한 번 미분해주면 x다. 두 번 미분해주면 x 더블 다시 되는 그 x인데 이런 놈들이 들어오면 이런 놈들이 이제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네.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조화 운동을 만족해주는 미분 방식은 어떤 놈이라고? 세컨드 오더이면서 리니어, 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형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분 방정식은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2개가 주어져. 3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3개, 4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4개. 세컨드 오더는 당연히 당근 2개가 존재할 테고 in general. 그랬을 때 우리가 x1도 솔루션이고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x1도 해고 x2도 해면 우리가 그놈의 선형조합, 리니어 컴비네이션 x1하고 x2의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도 솔루션이 된다. 그게 이제 중첩의 원리. A도 솔루션이고 B도 솔루션이면 A와 B의 중첩된 솔루션도 그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다.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이 됩니다. 중첩의 원리가 적용된다. 언제? 세컨드 그 선형 미분 방정식은 항상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단순조화 진동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폭의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요. 진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진폭을 다른 말로 변이의 최대값, 최대 변이를 진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 변이를 진폭이라고 하고 이 주기는 진폭에는 무관하다. 그 단순조화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기가 진폭이 크다고 해서 진폭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주기가 길어지고 진폭이 짧다고 해서 주기가 짧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주기하고 진폭하고는 상관없어요. 주기하고 진폭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게 이제 그 단순조화 운동, Simple Harmonic Motion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3-2절은 이거 선형 복원력에 대해서 Linear Restoring Force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후크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형 복원력의 핵심이 이제 단순조화 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선형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1차원 평면상에 1차원 라인에 그 용우철 상수가 K인 용우철 끝에 이제 물체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서 가만히 놨어요. 용우철이 이건 이제 요 상태는 이제 용수철이 자연길이고 거기에다 이제 물체를 붙여놓으면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인 상태가 됩니다. 이 물체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 그리고 이때 이 순간에 이 지점을 우리가 평형점이다.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이제 정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평형 상태에서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 net force가 0가 되고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포텐셜의 음의 미분이라고 했죠. 1차원인 경우는 포텐셜의 위치에 대한 1차 미분이 힘을 주는데 R자 힘이 0이야. R자 힘이 0이면 포텐셜 에너지가 극소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소값을.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힘이 0인 순간에 그러니까 이 순간에 포텐셜 에너지는 최소가 되는 거죠. 평형점에서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물체를 이 상태에서 이제 물체를 이렇게 쭉 밀었어. 이렇게 물체를 딱 밀거나 혹은 내가 지금 반대로 당길 수도 있잖아요. 물체를 당기거나 이렇게 밀었을 때 이거 밀고 나서 가만히 두면 얘가 어떻게 돼? 튕겨져 나가죠. 그 튕겨져 나가는 힘이 뭐냐면 그게 복원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물체를 평형 상태로 되돌리려는 힘. 내가 물체를 밀면 이 평형점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힘. 항상 복원력은 내가 그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고 방향은 변이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에요. 항상 평형점을 향하는 방향.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고 1차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변이의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복원력은 그 비례 상수를 이제 K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복원력은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선형 복원력. 이 선형이라는 얘기는 X의 힘이 거리만 그 X의 1차항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선형 복원력인데 이 선형 복원력이 마이너스 KX, F가 마이너스 KX가 되면
마이너스 KX는 마이너스 dVdx가 되고 KX 그러면 결국은 KX를 어떠한 포텐셜을 미분해서 KX를 주려면 어떻게 되면 되죠? 그 포텐셜의 형태가 2분의 1 KX제곱이 되면 되지. 그래서 이 선형 복원력을 주려면 힘 F는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선형 복원력을 주려면 포텐셜이 X의 제곱에 비례하는 포물선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면 이 포물선의 이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이 포물선의 물체가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갇혀 있는 거야. 내가 포물선의 물체 여기다가 질량을 딱 놓으면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그 다음에 내가 변위에서부터 조금 더 이게 최대 변위 진폭을 좀 높여줘서 물체를 여기다 놓으면 여기서 또 얘가 왔다 갔다 할 때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놓나 여기서 물체를 놓나 아니면 여기서 놓나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주기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단순조화 진동을 할 때는 주기가 진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다 놓던지 간에 물체를 여기다 놓던 아니면 여기다 놓던 아니면 여기다 놓던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데 그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진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놓던 그게 단순조화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이렇게 너무나 예쁜 포물선 운동의 포물선 모양의 포텐셜이 자연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포물선하고 비슷하게 생긴 곡선들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물선하고 비슷하게 생긴 곡선, 뭐 포물선 닮아가려고 하다가 어중간하게 닮아가는 그런 곡선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일반적인 곡선들은 X의 폴리노미얼, X의 다항식으로 내가 다 커브 피팅, 내가 이러한 곡선을 내가 어떻게 그래프를 함수로 맞춰줄 수 있는가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포텐셜을. 그리고 각각의 코에피션트, 이 개수들을 적절히 우리가 잘 찾아주면 이러한 예쁜 다항식, 이러한 any type of shape, 이러한 어떠한 모양의 쉐입을 그 곡선 모양을 갖는 곡선형 그 함수도 이러한 다항식으로 다 우리가 피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를 살짝 이제 비슷하게 그려본 건데 이러한 놈들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뭐냐면 이 다항식인데 x의 차수를 0에서부터 8까지 다 더해주고 그거에 적절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코에피션트를 잘 찾아주면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포물선하고 완전히 다르죠. 포물선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포물선 그래프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 물체를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딱 놓잖아. 물체를 이렇게 딱 놓으면 얘는 이렇게 진폭이 일정한 주기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림상으로는 내가 얘나 거의 비슷한 대칭적으로 그렸지만 이쪽 방향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완전히 대칭인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완전 좌우 대칭이고 이놈은 좌우 대칭이 아닌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다 질량 물체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이 용철이 일정한 주기 운동을 하듯이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자연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단순조화 운동을 하는 영역이 어디 있는가? 한번 갖다가 내가 붙여주면 요놈을 갖다가 붙여주면 파란 그래프 우리가 진짜 단순조화 진동을 하는 파란 그래프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폴리노미얼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그래프하고 거의 일치하는 구간은 이 x가 너무너무 작은 구간, x가 원점에서부터 무지무지 작은 구간에서만 대략 검정색 그래프하고 그 파란색 그래프가 일치하는 구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x가 그래서 굉장히 작은 구간, x가 굉장히 0 근처에 있는 구간을 이렇게 기호로는 x는 1보다 무지무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요 원 안에서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 폴리노미얼로 이루어진 이 포텐셜과 이렇게 지금 이상적인 단순조화 진동을 하는 포물선의 포텐셜이 거의 일치하는 구간이 이 전체 구간 중에서 굉장히 극히 미미한 구간이 돼요. 그럼 이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만 얘가 진폭에 무관한
단순조화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다 놨을 때는 단순조화 진동을 안 하는데 여기다 물체를 넣나 여기다 물체를 넣나 그때는 진폭에 상관없이 단조화 운동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단조화 운동을 하려면 이제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폴리노미얼로 주어지는 이렇게 포텐셜, 얘처럼 일반적으로 폴리노미얼로 주어지는 이런 포텐셜에서 이렇게 단순조화 진동을 하는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단순조화 SHM은 Simple Harmonic Motion의 약자예요. Simple Harmonic Motion. 단순조화 운동을 하는 조건은 뭐냐면 이게 원점이니까 원점에서는 포텐셜이 이 경우에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x가 0일 때 포텐셜이 0이 돼. 그러니까 x가 0일 때 포텐셜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x 다 0으로 보내주면 A0는 it has to be 0. A0는 0이 되면 돼. 그죠? 그리고 이 x가 0인 지점에서 이 포물선, 이 곡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지?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곡선의 기울기는 이놈을 x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하고 1차 미분을 하고 그 1차 미분한 값을 x에서 구하면 x 이퀄 0에서 구하면 그게 바로 x 이퀄 0인 지점에서 이 포텐셜의 기울기를 나타내주죠. 그게 0이지 뭐. 그래서 이놈은 A0는 0이고 그 다음에 A0는 0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놈을 갖다가 x가 0인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A1 더하기 뭐 2x2 ax 더하기 3x a3x 스퀘어 플러스 따따따 이렇게 갈 텐데 그거 x 이퀄 0에서 미분해준 값은 딱 a1만 남겠죠. 뭐 a1만 남는데 그놈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a1도 0이죠. 그래서 단순조화 운동은 x가 0일 때 포텐셜이 0가 돼야 되고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도 0이 돼야 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non-zero term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non-zero term은 x에 대한 세컨 오더부터 나타나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세컨 오더부터 나타나야 되는데 x2, x제곱, a3, x3, x의 3승 더하기 따따따따 뭐 4승, 5승, 6승, 7승, 8승 이렇게 쭉 나갈 텐데 근데 이러한 단순조화 운동을 하려면 포텐셜이 x제곱의 함수로만 주어져야 되는 거죠. x제곱의 함수로만 줘야 되니까 이렇게 x의 3승, x 4승, x의 5승 이런 놈들은 다 무시해야 돼. 무시해야지만 x제곱에 대한 함수로만 포텐셜이 딱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무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예를 들면 x가 1이고 x가 1이면 1의 제곱이나 1의 3승이나 1의 4승이나 1의 5승이나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1보다 굉장히 작아야 돼. 그러니까는 0 근처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을 때만 요 이렇게 하이어 오더, 우리 고차항이라고 하는데 하이어 오더를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차항을 무시를 할 때, 고차항을 무시할 수 있는 그 영역 내에서만 단순조화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포텐셜인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 하이어 오더를 딱 무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힘 F는 마이너스 dVdx.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포텐셜이 x제곱의 함수로만 포물선 모양의 함수로만 근사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놈을 1차 미분해가지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a2x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2a라고 a2는 어차피 우리가 미지수니까 we have to find it. 그래서 이 2a2를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 그냥 k라고 디파인을 해주면 힘 F는 변위의 크기에 비례하고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변위가 증가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힘 F가 선형 복원력일 때 X의 1차항에 비례하는 선형 복원력일 때만 이렇게 단순조화 운동을 한다.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조화 운동을 하는 조건은 이렇게 반드시 선형 복원력이 작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선형 복원력이 작용하는 조건이 뭐야? 포텐셜 자체가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돼야 된다. X의 제곱항에 비례하는 포물선이 주어져야지만 단순조화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포물선에서 이렇게 하이어 오더 고차항들은 다 무시 가능하고 X 제곱항에 대해서만 그 포텐셜이 비례한다면 힘 F는 이때 이제 그 변위의 1차항, 선형항에 이렇게 비례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걸 이제 X에 대해서 힘 F를 계산을 해주면
이게 이제 직선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기울기는 네거티브고. 그래서 이러한 직선 그래프, 이렇게 선형 linear force, linear restoring force, 선형 복원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체 운동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 운동을 이렇게 한다. simple harmonic motion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what if we don't neglect this higher order term? 만약에 x3승 이 higher order term이 무시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변이가 이제 작지 않아서 변이를 크게 하면 x가 0보다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1보다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x를 너무 많이 평형점에서 이놈을 갖다가 평형점에서 조금만 당기거나 조금만 밀거나 했을 때 얘는 이제 단순 조화 운동, 주기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얘를 너무 많이 당겼어. 너무 많이 당겨서 딱 놓으면 x를 굉장히 크게 당기면 1보다 크게 당기면 이런 놈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x3승, x4승. 그 x3승, x4승 이런 놈들을 무시하면 얘를 미분해서 힘 f를 구하면 이게 마이너스 2a x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a3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3승, x4승 이런 놈들이 막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 힘 f가 선형입니까? 아니죠. 선형이 아니고 x만 있어야지 x의 1차항에 비례하는 놈만 존재해야 되는데 2차항, 3차항, 4차항, 5차항 이런 놈들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러한 비선형항들, 고차 하의 오더 텀들이 막 들어오면 이게 그 1차항에 비례한 직선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얘 때문에 x가 점점 커지면 x가 커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 왜냐하면 이런 놈들이 고차항에 때문에 이게 직선을 나타내주지 않고 초반에는 직선을 좀 나타내지만 x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직선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곡선 그래프 타입이 나타나겠죠? 이 곡선 그래프 타입이 나타나면 이게 후크의 법칙 이게 선형 복원력이 선형이야? 아니죠? 그 선형 복원력이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단진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야. 단진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딱 이게 선형인 구간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선형인 형태를 보이는 구간에서만 그 후크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 선형인 구간을 보이는 x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x가 무지무지 작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이거 단진동 실험을 하려면 평형점에서 물체 용수철의 탄성계수까지 다 고려를 해서 너무 멀리 당기지 말고 진폭에 무관하다고 막 당기면 이제 복원력도 깨지고 그리고 단진동도 안 하니까 조금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진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단진동을 할 때 그럼 이제 미분 방정식 이제 그런 조건에서 힘 F는 MA이고 단진동 할 때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복원력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복원력만 있는 거야. 힘 F는 MA인데 MA를 주는 힘은 뭐야? 복원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조화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방정식이야. 물체의 운동방정식을 써라 그러면 mx 더블 닷은 마이너스 kx라고 쓰거나 혹은 이놈을 좌변으로 이동시켜서 mx 더블 닷 플러스 kx는 0. 이게 물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야.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다 운동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양변에 m을 나눠주면 이게 x의 더블 닷 플러스 m분의 kx는 0. 이것도 같은 표현이지. x의 더블 닷 플러스 m분의 kx의 x는 0라고 쓰는데 m분의 k를 오메가 제곱 혹은 오메가를 루트 m분의 k라고 하면 이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나 요 물체의 운동 방식이나 같은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놈이 뭐야? 그러니까 선형 복원력을 만족해주는 물체의 운동 F는 MA.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무조건 변이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야. 2차 미분 방정식이고 이 경우는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까? 비선형 미분 방정식입니까? 2차 미 최대차 수가 2차. 여기 코에피션트가 1. 여기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도 칸스탄트니까 개수가 일반적으로 t의 함수이거나 혹은 칸스탄트면 이거 다 선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놈은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리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이제 그 미분방정식이 몇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러한 타입입니다. 뉴턴의 조화 운동에 의한 2차 미분방정식. x의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 x는 0. 그래서 물체가 그러면 이제 이 물체는 평형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폭이 뭐 이 경우 a로 이렇게 이제 일정한 주기 운동을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시간에 이건 지금 시간에 따라서 그린 겁니다. 이거 시간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이제 하겠지. 그랬을 때 이 미분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지? 이놈이 이제 사인 함수 아니면 코사인 함수겠지 뭐. 그래서 x는 사인 오메가 t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사인 오메가 t 두 번 미분해주면 이 미분방정식 만족해주고 코사인 오메가 t도 이 미분방정식을 얘를 두 번 미분해주면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해줘요. 2차 미분방정식의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몇 개라고? 하나? 두 개? 세 개? 세컨드 오더니까 2차 미분방정식의 솔루션은 두 개야. 그래서 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함수 이렇게 됩니다. 이놈은 내가 사인 함수로도 만들 수 있고 코사인 함수로도 만들 수 있어. 기준점을 뭐 0을 원점을 여기 이렇게 잡으면 이놈은 이제 코사인 타입이 될 테고 뭐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놈은 이제 사인 타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서로 독립적인데 A도 솔루션이고 이제 B도 솔루션이야. 그러면 가장 제너럴 솔루션은 뭐라고요? 일반의 내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해. 이 R이 빠져야 되네. 이 R은 없고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얼마냐면 일반에는 A도 솔루션이고 B도 솔루션이면 A하고 B의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의 중첩된 솔루션이 가장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제너럴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는 A도 솔루션이고 B도 솔루션이면 가장 제너럴 솔루션은 A하고 B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중첩된 해가 가장 제너럴 솔루션이고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C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 D의 코사인 오메가 t.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의 합법칙 같은 거 보면 그 합법칙 같은 거 사인 A 플러스 B는 뭐 사인 A 코사인 B 더하기 뭐 코사인 A 코사인 B. 그다음에 코사인 A 플러스 B는 뭐 코사인 A 코사인 B 빼기 사인 A 사인 B. 이런 이제 삼각형 그 삼각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내가 x의 일반해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a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주면 이게 사인 함수입니까? 코사인 함수입니까? 이놈은 사인 함수도 있을 수 있고 사인 a 더하기 b는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인 a 플러스 b는 사인 함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중첩된 상태야. 그래서 이게 사인이라고 해서 사인 함수가 아니고 이거 풀어주면 이 법칙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는 A의 사인 A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사인 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사인 오메가 t 시간에 대한 함수를 제외한 A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도 시간의 함수 코사인 오메가 t를 제외한 A 사인 세타를 각각 얘는 합쳐서 A 코사인 세타를 C 여기 A 사인 세타를 D 이렇게 두면 이렇게 생긴 놈이나 이렇게 생긴 놈이나 똑같은 솔루션이다 이런 얘기야. 같은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이게 같은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솔루션이면 이놈도 솔루션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놈들 그러면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는 우리가 오메가는 이제 정해져 있고 C하고 D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두 개의 미지수는 여기서는 미지수가 C하고 D가 미지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A하고 세타 어차피 미지수는 두 개잖아요. 그 unknown이 두 개면 이놈은 다 초기 조건에서 결정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초기에 이 물체의 위치가 변이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초기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됐는지 위치하고 속도에 대한 초기 조건을 알면 이 미지수 두 개를 이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미지수는 C하고 D, 여기서의 미지수는 이걸 A를 진폭이라고 하고 세타를 위사한각.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인으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코사인으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주면 코사인 A 플러스 B는 뭐 코사인 A 코사인 B 빼기 사인 A 사인 B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제외한 A 코사인 세타를 D라고 내가 정의하고
마이너스 A 사인 세타를 플러스 C라고 정의하면 이놈을 쓰나 이놈을 쓰나 뭐 이거를 쓰나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도 언뜻 보면 우아한 거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써주는 이렇게 A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혹은 A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우아해 보이죠? 물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우아한 거 좋아해. 우아하고 심플한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게 또 예뻐 보여.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진폭과 위상각이라는 걸 여기 찾아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단순 조화 운동을 하는, 이게 단진동을 하는 놈의 가장 제너럴 솔루션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놈을 일반애를 갖다가 이제 A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내가 이제 정의를 해줄게. A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하면 이때 이 세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위상각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변이를 오메가 t에 대해서 내가 플라팅을 해주면 이게 사인이니까 뭐 사인 함수는 이게 진동하는 솔루션이 되겠지. 진동하는 솔루션인데 오메가 t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t가 0이 되는 지점은 A의 사인 세타가 되겠지. 요 지점이 여기가 요만큼이 요 포인트가 A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변이 x가 0이 되는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0이 되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가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면 세타가 마이너스 오메가 t, 세타가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면 그러면 요 지점이 이제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점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지점, 요만큼의 앵글을 갖다가 우리가 위상각이다. 그래서 세타는 여기서 요게 이제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물체가 진폭이 일정한 주기 운동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 하는 거고, 그 주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마루에서 마루까지 모양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 혹은 이 골에서부터 골까지 모양이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 피리어드라고 하는 이 주기의 정의는 이제 정확하게 요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이 위상이 2파이만큼, 이 위상이 여기에서 요만큼 변하면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변하면 파이, 그래서 위상이 요만큼 2파이만큼 변하면 다시 원래 2파이만큼 변하고 또 2파이만큼 변하면 다시 모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위상이 2파이만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위상이 2파이만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그때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요거를 갖다가 하면 이 위상이 그러니까 위상이 세타 플러스 2파이만큼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t 플러스 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상이 2파이만큼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2파이만큼 진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진행하냐면 원래 시간에서 이 대문자 t 주기만큼 그 시간이 경과하면 위상이 세타에서 2파이만큼 더 더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메가 t 양변에 오메가 t는 서로 캔슬되고 여기 세타 캔슬되잖아요. 그럼 오메가 캐피탈 t는 남는 게 뭐야? 2파이. 오메가 캐피탈 t 대문자 t는 2파이가 되니까 주기 t는 그래서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분의 2파이 이게 주기야. 오메가분의 2파이가 그래서 단순조화 진동하는 물체의 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의 역수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의 진동수는 t분의 1, 주기분의 1이고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 그래서 hg, 헤르츠라고 배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물체, 그럼 가장 단진동하는 물체는 일반적인 단진동하는 물체 각진동수 오메가로 단진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가장 제너럴 솔루션 일반애를 A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폭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타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진폭 A하고 세타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딱 돼. 그 초기 조건을 결정하는 몇 가지
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내가 초기 조건이 이 경우는 초기 조건이 x가 t가 0일 때 원점에서부터 평형점에서 a만큼 이렇게 당겼대. 그리고 나서는 물체를 가만히 놓는 거야. 이게 초기 조건입니다. 초기에 물체의 속력이 0이야. 그러면은 이제 물체를 평형점에서 a만큼 당겼다가 딱 놨어요. 그랬을 때 이제 a는 이미 결정이 된 거지. 진폭은 이걸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었고 세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변위가 이렇게 일반적인 변위가 주어지면 이 물체의 변위의 1차 시간에 따른 1차 미분이 속도잖아요. 그래서 vt는 a 오메가에 요거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v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플러스 세타가 되고 이제 초기 조건이 어떻게 돼? x 이퀄 0 t가 0일 때 x는 a 사인 세타가 되고 그 값이 a가 돼야 된대. 그리고 t가 0일 때 v는 a 오메가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고 그때 값이 얼마라고? 0이 돼야 된대. 이게 초기 조건이야. 하나는 a가 돼야 되고 초기 변이, 초기 속도가 각각 a0가 돼야 되니까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가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내가 그 3초 줄게. 1, 2, 3. 그렇죠. 세타가 바로 2분의 파이가 되면 돼. 그치?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가 위상각이 이 경우에 2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2분의 파이가 되면은 그럼 이제 이 초기 조건에 따른 물체의 솔루션이 어떻게 돼? 얘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이 솔루션이 a의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죠? 그래서 a의 코사인 오메가 t 초기에 그래서 우리의 초기 조건에서 이제 위상각을 결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변위를 다 구해줄 수 있어. 그거로부터 이제 각각의 속도, 한 번 미분해주면 속도, 또 한 번 미분해주면 뭐 가속도,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조건이, 이때는 이제 x가 0, 그러니까 t가 0일 때 얘가 이제 진동을 막 하는데, 초기 조건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 평형점을 기준으로 막 진동하는데, 얘가 평형점을 통과하는 순간을 t가 0으로 잡았고, 그때 평형점을 통과할 때 오른쪽으로 통과할 때의 그 순간을 0으로 잡은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의 물체의 속력이 플러스 v0니까. 그렇게 초기 조건을 그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때 변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진폭과 위상각은 어떻게 되겠는가? 초기 조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x 이퀄 0일 때 그다음 t가 0일 때는 이제 하나는 a 사인 세타, 다른 하나는 a 코사인 세타인데 초기 조건 이 경우는 x t 이퀄 0는 0, v t 이퀄 0는 0이 아니고 v0 이렇게 되니까 이놈은 어떻게 돼요? 얘는 a 사인 세타가 0이 되려면 세타가 어떻게 될까? 세타는 그냥 0. 그 다음에 세타가 0니까 a 오메가는 v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폭과 초기 속력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그러니까는 A는 오메가 분의 V0. 그러니까 초기 속력이 V0로 쓱 갈 때, 그러니까 평형점을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이 V0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에 물체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으면 얘의 진폭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에 따라서 그 변위하고 진폭이 막 달라질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초기 조건을 따르냐에 따라서. 방법 3는 내가 1, 2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방법 3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 진폭 A하고 세타를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초기 조건이 X가 0일 때 어떤 임의의 지점 X0에 있었고 그때 물체의 속력이 V0. 요건 이제 조금 더 방법 1하고 2보다 조금 더 제너럴한 그 초기 조건을 준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위상각과 진폭이 이런 관계식이다. 이건 여러분들 숙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이 수업의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소개 좀 하고 말까? 우리가 이제 보통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원운동하는 물체가 이 경우는 이제 반지름 A로 빨간 당구공이 이제 원운동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X축상에 이거 빨간 당구공을 X축상으로 이제 빛을 쫙 비춰주면 얘가 이제 이 당구공 빨간 당구공이 투영이 돼서 그림자가 생겨. 그럼 이제 얘가 원운동을 막 하게 되면 이제 그림자도 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랬을 때 원운동하는 물체는
빨간 당구공이 원운동하면 그 그림자는 어떤 축, 그 얘를 투영한 x축상에서의 그림자는 단진동을 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원운동은 그래서 결국은 단진동이라는 것하고 같다.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이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의 운동을 보면 이 초기에 물체가 빨간 당구공이 여기 x축상에 A라는 지점에 있었다가 얘가 이렇게 지금 로테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이제 오메가 t만큼 앵글이 돌아갔어. 오메가 t만큼 돌아갔고 이 그림자도 이제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그림자가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파란 당공이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랬을 때 이 그림자의 변이를 내가 x라고 하면 이 x는 얼마? 그림자의 변이 x는 a의 얼마?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a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럼 이 물체의 속도는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해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a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 이게 물체의 속도야. 이놈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물체의 가속도가 나타나죠? 그럼 물체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오메가 제곱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의 코사인 오메가 t. 그게 바로 변이 x가 a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x. 그래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뭐 a는 뭐 r 오메가 제곱. 우리가 그거하고 거의 같은 패턴이지. 그래서 그래서 이 그림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F는 MA잖아요. 그래서 F는 MA인데 가속도 A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니까 M 오메가 제곱이 뭐야? K는 M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마이너스 KX. 그래서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는 이렇게 단진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운동이 결국은 단진동하고 같은 운동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